아침은 느릿느릿 시작되었다. 모두 늦잠을 자는 중이었다. 당장 오늘 해야 하는 일은 없었다. 늦잠을 자기로 결의를 하고 잠든 건 아니었지만 아무도 기상 알람을 설정하지 않았다. 새벽부터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을씨년스러운 잿빛 하늘에서 가느다란 빗줄기가 오락가락하듯 흩날렸다. 겨울을 닮은 바람이 불었고 연두빛 어린 봄 새싹이 어쩔 줄 몰라 하듯 바르르 떨었다. 봉오리만 나온 벚나무는 아무렇지 않은 듯 가지를 흔들어댔다. 해가 떠오른 지 3시간이 지났지만 진한 회색 먹구름이 블라인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어 여전히 어둑어둑한 실루엣이 산자락에 깔려 있었다. 소양리 북수 키친의 아침은 할머니의 손길이 닿은 시간처럼 평화롭고 여유로웠다. 드센 바람이 힘을 바싹 세우고 다가왔다가 별다른 힘도 못 쓴 채 사그라졌다. 가느다란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며 타닥거리는 소리를 냈다. 숲속에서 올라온 비를 머금은 피톤치드 향이 어디선가 살금살금 스며들었다. 유진이 제일 먼저 눈을 떴다. 북카페에서 드립 커피를 내렸고 어제 매니저가 사온 시나몬 롤을 몇 조각으로 자른 뒤 전자레인지에 돌렸다. 접시를 꺼내자 특유의 시나몬 향이 재즈 음악처럼 여유롭게 퍼져나갔다. 따스해진 롤빵은 슈거 파우더와 어우러져 촉촉하고 달콤했다. 아몬드 슬라이스도 들어있어서 씹을 때마다 고소했다. 집은 조용했다. 아침마다 습관처럼 음악을 틀었지만 오늘 아침만은 정적이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고소하고 달콤한 시나몬 롤빵 같은 고요함이었다. 유진은 어제 이야기를 나눴던 테이블을 정리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유진은 어젯밤에 봤던 별바다를 떠올렸다. 신비롭고 숨막히는 광경이 지금도 먹구름 위에 펼쳐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기묘했다. 일상은 아파트 분리수거장 모서리 어딘가에 있고 여행은 구름이 아득한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일상 속에 여행이 패키지 상품으로 묶여 있었다니 신기했다. 북카페에 놓을 책을 박스에서 꺼내서 정리하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시간 속에도 별빛은 변함없이 빛나고 있겠지. 부엌 정리가 끝난 뒤 유진은 북카페로 나갔다. 아직 정리가 다 안 된 책이 박스 몇 개에 고이 담겨 있는 게 보였다. 유진은 어제 오후 늦게야 배송 온 책박스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테이프만 뜯어놓은 박스 사이로 메이브 빈치의 그 겨울의 일주일이 보였다. 유진은 책을 향해 손을 뻗었다. 소양리 북수 키친을 시작하도록 용기를 준 바로 그 책이었다. 유진은 책 표지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인을 생각했다. 책 표지에는 평화로운 풍경이 일러스트로 담겨 있었다. 초록색 체크무늬 테이블보가 단정하게 깔려 있고 영국식 찻잔에 진한 아메리카노가 찰랑거렸다. 커피 옆으로는 샐러드가 놓여 있고 커다란 창문 밖으로는 바다가 넘실대는 풍경이 보였다. 유진은 다인이 파도 소리를 실어 나르는 그곳을 여행하길 바랐다. 고양이가 할 일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고 장난감 같은 벽돌색 지붕의 자그마한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바다 내음을 나누고 있는 마을에서 잠시 쉴 수 있길 바랬다. 다인이 책을 펼치면 등장인물들이 반갑게 맞아줄 것이었다. 어쩌면 이 책은 오랜 시간 동안 다인을 향한 여행을 해온 것인지도 몰랐다. 유진은 페이지를 스르륵 넘겨보다가 한 문장에서 시선이 멈췄다. 마치 문장이 자신을 불러세운 것 같았다. 여긴 생각하기에 좋은 장소야. 바닷가에 나가면 더 작아진 기분이 들거든.
내가 덜 중요해지는 것 같고 그러면 모든 것이 알맞은 비율을 되찾게 되지. 유진은 그 페이지에 책갈피를 꽂아둔 채 금빛 물방울 무늬가 반짝이는 진한 빨간색 포장지로 책을 포장했다. 그리고 줄무늬가 없는 노트 한 장을 찢은 뒤 손바닥 크기만하게 자르고 볼펜으로 꾹꾹 눌러 짧은 편지를 썼다. 당신만의 곳간채 창고를 찾길, 그곳에서 파도 소리를 듣길, 할머니의 손길을 닮은 따스한 순간을 만나기를 바라며. 봄비가 내리는 그날, 어스름이 내려앉기 전에 다이는 매니저와 함께 소양리 북수키친을 떠났다. 유진이 선물한 물방울 무늬 포장지에 쌓인 책 한 권을 트렁크에 넣은 채로 차가 사라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우와 유진은 몽롱한 꿈에서 깨어나는 기분이었다. 다이는 아마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하와이에서 이 책을 읽게 될 거라고 유진은 생각했다. 화려한 찬사가 매일같이 쏟아지지만 외롭고 불안한 정상의 자리에서 다인이 가면을 쓰지 않고도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길 바랐다. 바쁜 하루에도 틈틈이 이야기 세계로 들어와 소박하고 따스한 식사와 차 한 잔을 즐길 여유를 가지길 바랐다. 다인이 떠나고 유진은 소양리 북수키친을 돌아보았다. 침낭 속에 누워서 별을 본 게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그리고 소양리 와플 가게에서 부동산 가게 아저씨와 땅 주인인 아저씨를 우연히 마주친 날이 불과 10달밖에 안 됐다는 것도 믿기지 않았다. 유진은 다인과 둘러앉았던 북카페의 원목 테이블 앞에 앉았다. 다인이 할머니의 손길이 담긴 한옥과 소양리 북수키친이 배턴 터치를 한 듯한 느낌이 들었다. 다인이 할머니의 손길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고 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옅어진 구름 뒤로 희미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유진은 일어나 커다란 통유리 창과 작은 부엌창을 죄다 활짝 열었다. 오늘은 3월이 반으로 접힌 15일. 저녁 어스름에 부드러운 봄바람이 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담고 몽골거리듯 북수키친으로 들어왔다.